예, 금요일이어서 기획진단으로 좀 깊게 또 투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증시, 특별히 아시아 시장은 더 그런데요. 이럴 때 유독 글로벌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CMK 투자자문 김민수 대표님께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준비하셨던 게 이제 자문사를 이제 시작하셨군요. CMK 투자자문.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나요, CMK는? 네, CMK 투자자문은 인도 투자와 글로벌 투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10여 년 일을 하다가 네. 그 이후에는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서 투자 유치, IPO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 근무처였었던 곳은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그리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현지 투자자들과 소통했던 그 경험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특하시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글로벌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어쨌든 접근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투자에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인데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지금과 같이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즉 이제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과 시장의 실적 성장성 그리고 미래 실적의 가시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글로벌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머지않아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등극할 인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을 말씀하셨네. 예, 어려운 시장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돈이 몰리는 시장이 있다. 그것은 어디일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도를 몇 번 강조하셔서 인도라는 거죠? 주목해야 될 맞습니다. 때가. 예. 네. 인도를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도가 소비와 소득이 현재 전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글로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2000년대 모습, 우리나라 1980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의 보급률도 아직 100%에 도달하지 못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인도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인도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은 작은 상점마다 꽂혀 있었던 QR코드가 저한테는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인도에서는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혁명 수준으로 인도의 경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예. 인도의 변화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은 모디 총리가 첫 집권했었던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첫 집권해서 보니까 인도 전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약 60%였고요. 네. 하지만 이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실업률 문제, 그리고 상품 무역 적자 문제가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하고 산업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제조업 진흥책을 발표합니다. 제조업 진흥책을 통해서 인도를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2014년도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관심은 기대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실제 소비 계층,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 규모는 10분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인도의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됐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모바일 데이터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정유 소계화 기업이죠. 이 자회사 지오를 통해서 인도의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6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모으고요. 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실제 모바일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지는데 PPT 자료는 또 준비한 다음 자료를 좀 쭉쭉 보여주면서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모바일 데이터, 지금, 모바일 이 소비량이 인도 월간 모바일 데이터 소비량이 약 2억 기가바이트에서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10억 기가바이트로
5배나 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 한 달 기준으로는 72억 기가바이트로 크게 또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2021년도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약 90억 기가바이트인데 이 턱 밑까지 인도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 가격인데요.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다시피 지오 서비스 출시 2016년도 하반기 그 직전에는 1기가당 4,000원에서 5,000원이었던 데이터 요금이 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신료가 싸고 그러니까 IT 기업이 일하기 환경에 좋다 이런 의미예요? 맞습니다. 예. 모바일 데이터 이 가격이 예. 1기가당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었었는데 네. 현재는 세계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까지 빠졌고요. 네. 1기가 데이터당 100원 미만인 수준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 10% 수준이었던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은 60%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스마트폰 사용자 수도 1억 명 수준에서 전체 인구의 4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디지털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이커머스, 핀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인도의 최대 핀테크 기업 페이티엠과 같은 기업들이 그동안 인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던 10억 금융소외층 문제를 해소를 합니다. 예. 10억 금융소외층이라고 그러면 인도에서는 약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하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없고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규모 있는 소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를 개설을 해주고 이 자체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대출까지 실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디지털 결제 건수는 네. 2017년 1월 달 446만 건에서 2022년 1월 달에는 46억 건으로 1000배 이상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중국의 디지털 결제 건수를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의 2020년도 디지털 결제 건수가 250억 건인데 약 100억 건가량 중국을 뛰어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디지털 결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도의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퍼붓는 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FDI라고요. Foreign Direct Invest,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증가율이 어디 있어요, 인도가? 이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글로벌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42%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게 줄어들었죠. 인도만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근 5년 동안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모가 최근 21년 동안 인도에 투자되었던 이 금액 대비해서 거의 43%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인도에 대한 투자, 글로벌 기관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했을 때 글로벌 여러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인도 핀테크에서 왔다라는 그 소개만으로 일주일치 미팅이 빠르게 차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디지털 사회가 얼마만큼 빨리 완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네. 그 주식 시장은 어때요? 국가별 주요 주가 지수 현황도 있는데 이거는 인도 시장은 어디죠? 뉴델리에 있습니까? 거래소가? 네, 인도 쉽게 얘기해서 인도의 증권거래소는 크게 보면은 두 개가 있고요. NSE와 BSE가 있는데 NSE와 BSE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 지수는 니프티 50입니다. NSE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50개 종목을 추종하는 그 지수이고요. 이 대표적인 인도의 이 지수가 최근
뭐 모디 총리가 집권했었던 2014년도부터 이게 그림을 그려봐도 예, 거의 뭐 미국이랑 같이 놀고 있네요. 네, 미국보다 이제 더 네. 아웃퍼폼했고요. 예. 코스피와 상하이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직전 외국인 직접 투자와 GDP 이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이 비율이 인도는 우상향입니다. 즉 GDP 성장률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장률이 더 빠른 것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GDP는 2.4배 성장을 했는데 실제 외국인 직접 투자는 40%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CMK 투자자문 김민수 대표님과 글로벌 투자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인도라고 뭐래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검증이 되겠죠. 아, 그때 그분이 인도 혼자 인도 얘기해야 되면 인도 시장이 이렇게 컸구나.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겁니다. 인구를 딱 인도의 인구를 알면 지금 말씀하신 게 게임이 끝납니다. 네, 중국이 14억으로 보면 인도가 13억이거든요. 파키스탄이 분리됐는데 거기 2억 합치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최근에 이거 인구가 줄어서 중국은 인구를 조금 부풀리는 경향이 있대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인도의 인구수가 14억 명 예. 수준이고요. 현재 성장률을 보면은 연평균 1%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의 이 인구 구성비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피라미드형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항아리 모양인데 즉 인도의 인구 구성비를 봤을 때 많다 이거죠? 네, 시간이 네. 갈수록 인구 노동 가는 네. 인구수와 소비 가는 인구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생산 기지들이 중국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갔다가 베트남으로 사실 좀 갔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인도를 주목하는 거고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다 인도에 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디지털 인디아, IT 디지털 얘기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 인도가 좋다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야가 제일 유망한 섹터입니까? 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어떠한 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이 산업이 바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투자 금액이 817억 불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25%가 디지털 통신 산업에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가 전기전자, 백색가전, 자동차, 인프라, 제약 등에 각각 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내구 소비재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인도의 내구 소비재라고 하면은 전기전자, 스마트폰, 백색가전, 자동차 산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백색가전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백색가전 수요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을 했는데 도시지역 백색가전 보급률이 100%에 도달했었던 2010년도 이후에는 그 수요가 꺾였습니다. 이 당시 중국의 인당 GDP가 1,300불에서 4,600불 수준이었고요. 현재 인도가 인당 GDP가 2,000불 초반이고 소비와 소득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고 인도의 백색가전 보급률이 도시지역 백색가전 보급률이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다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4위 시장인데요. 다만 이 성장세는 기대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인도에서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75에서 80%가 대출을 이용을 하는데요. 예. 다만 인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구수가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층이 적다 그러셨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소비가 규모 있는 소비가 네. 발생하기 어려웠던 것이고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현재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더 많은 인구들이 신용 등급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수요 성장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또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네.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0% 전체 인구의 40% 수준인데 이미 세계 2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만큼 인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량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약 30%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2021년도 중국의 판매량 약 3억 대 시장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다 가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현대차가 있죠. 백색가전 아마 LG전자도 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크래프톤 얘기하면서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인도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도 시장을 주목해 보는데요.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좋아요. 우리 CMK 자문의 김민수 대표님이 인도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데 좋다. 근데 야, 어떻게 투자하냐. 지금 뭐 미국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관들이야 이제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인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TF 그리고 DR이 있습니다. 네. DR이라고 하면은 주식 예탁 증서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DR 투자를 통해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보통주 권리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ETF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는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는 니프티 50에 투자하는 그 ETF와 그 레버리지가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라지캡, 스몰캡 그리고 각기 다른 섹터별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스타일별 ETF가 13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운용 자산이 큰 ETF는 인다,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인다 ETF인데요. 아이시에요, 블랙락. 네. 예. 이 ETF에 필적할 만한 ETF로는 플린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프랑클린 템플턴이 운영하고 있는 ETF는 아직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운용 자산은 인다 대비해서는 좀 뒤처지지만은 운영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 운영 수수료가 인다 대비해서 약 0.47% 가량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ETF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템플턴이야 워낙 그 이머징 투자 고 템플턴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쪽에 계보를 이어서 하는군요. ETF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인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률이 최근에 좋아요? 네, 인다 사실 이제 인도에 좀 전에 이제 인도의 네. 주가 수익률을 보여드렸다시피 그거 따라갑니까? 50 아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것보다 살짝 더 좋고요. 네. 또 이제 스몰캡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네. 이 스민이라고 하는 ETF이고요.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데 백색가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백색가전 산업 중에서 주목해야 될 또 시장이 에어컨 시장입니다. 예. 에어컨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볼타스라고 하는 그 기업이 이 스민 ETF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DR 투자인데요. DR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거래하듯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인도 최대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은행 기업인 HDFC 뱅크,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포시스, 그리고 타타 모터스 등이 있습니다. 예. DR은 뭐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주식처럼 그냥 거래하시면 돼 있는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또 긍정적인 뉴스는 네. 현재 미래에셋이 인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머지않아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국내 플랫폼을 통해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획진단으로 글로벌 투자, 인도를 주목하라. 그 이유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CMK 투자자문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